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편의문법 블랙북. 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ppreciate. 여러분, 1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Let's go. 자, 우리 19번, appreciate. 역시 밑줄 쫙. 자, 보십시오. 자, 이 단어는, 자, 이것은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appreciate는 뜻이 많은 다연데 먼저 감사하다.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다. 참고로 가격이 내리다라고 할 때는 depreciate라고 하죠. 별기하시고, 그 다음에 appreciate는 그 밖에 뭐 인정하다, 식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뭐를 인정하다, 뭐뭐를 식별하다 등등. 자,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appreciate는 어떤 어법이 있느냐?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자리에 물론 명사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대명사도 가능하고요. 동명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동명사 ing가 목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to 부정사는 목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자,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e would appreciate you to send. 틀렸습니다. 부정사가 안 된다고 했죠. 동명사를 쓰시고 동명사 임상조는 소유격이니까 you가 나왔죠. 보십시오. We would appreciate. 우리는 감사합니다. You are sending us a catalog. 당신이 우리에게 카탈로그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목록을 카탈로그로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approach 별표시. 자, 이거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타동사라고 언급했었죠. 보겠습니다. 자, 칠판. approach는 자동사가 아니고 타동사로 쓰입니다. 뜻은 뭐죠? 어디에 접근하다. 어디에 접근하다. 조심할 점. 타동사라는 점. 타동사는 뒤에 전사 to를 붙이지 않습니다. to를 빼라. 자, 목적어 앞에다가 to를 쓰면 틀린다. 그런데 조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unapproach라고 할 때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란 뜻이 있습니다. 접근 방법. 자, 이때는 명사입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on이 붙을 수 있죠. 명사로 쓰일 때는 뒤에 to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on approach to something, 뭐뭐에 대한 접근 방법이란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to를 쓰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는 그녀에게 접근했다. He approached to her가 아니고 그냥 her라고 해야 돼요. 타동사니까 to를 뺀다. 하지만 만약에 심리학 접근법이라고 할 때는 on approach to psychology 이런 식으로 접근법이란 명사할 때는 to가 붙는다. 왜? 명사니까. 예문 같이 한번 보시죠. The girls, 그 소녀들은 are approaching to X. 자, 빨간 펜 꺼내세요. to에다가 X 가차 없이. 왜? 타동사는 to 안 쓰니까. The girls are approaching marriageable age는 그 결혼 정년기. 결혼 정년기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에 arise 별 표시하고 밑줄 쫙. 요거는 390번에 이 rise랑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361번에 raise하고도 구별하셔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정리할 거예요. 자, arise는 자동사 밀쳐 생겨나다, 발생하다의 뜻이며 혼동하기 쉬운 동사 arouse가 있어요. 이건 A-R-O-U-S인데 이거는 타동사. 쓰세요. 타동사. 이거는 불러일으키다. 다시 할게. arise는 자동사 생겨나다. 그 다음에 arouse는 불러일으키다. 타동사. arise의 과거형은 arose, 과거분사형은 arisen인데 arouse의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은 aroused가 되는 거죠. 예문 보겠습니다. Some unexpected difficulties, 어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have aroused, 틀렸죠. 왜냐면
목적 없는 자동사 할 때는 aroused가 아니고 그 arise의 과거분사 arisen, have arisen 이렇게 해서 자동사용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의 arms는 자, 밑줄 무기, 군비란 뜻일 때는 arms를 쓴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칠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먼저 arm, 그리고 arms, 다른 뜻이죠. 먼저 arm이라는 것은 팔이란 뜻이고 arms라는 것은 물론 팔들이란 뜻도 있지만 품안 이런 뜻도 있고 우리 품 할 때 그 다음에 무기란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arms control 이거는 무기 통제란 뜻입니다. 무기 통제. 이때는 arms가 무기죠. 그래서 무기 통제할 때 이때는 arms control이죠. 그래서 무기란 뜻일 때는 웨펀의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e only way to stop the arm race. arm race가 아니고 arms race입니다. 이거 뭐죠? 군비 경쟁이라는 뜻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arms race. 군비 경제. 그래서 군비 경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is to ban, 금지하는 것이다. nuclear weapons, 핵무기를 completely,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노벨상 수상자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초기 작품 중에서 혹시 아십니까? 이거 A Farewell to Arms. 이때 arms가 뭡니까? 무기입니다. 자, 해석해보세요. A Farewell to Arms. 무기여 잘 있거라. 해밍웨이의 초기 작품 중에서 걸작에 속합니다. 후기 작품인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와 함께 이 해밍웨이의 대표작 중에서 A Farewell to Arms. 자, 이렇게 쓰죠. A Farewell to Arms 뭡니까? 무기여 잘 있거라.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실까요? 자, 무장 강도라고 할 때요. 자, 우리 무장되어진 강도라는 뜻이니까 과거 분사형 armed가 쓰입니다. 보실까요? 두 번째 문장 확인해 주세요. armed thieves. 자, 여러분, thief는 무슨 뜻입니까? thief는 도둑이란 뜻이잖아요. 이 복수형이 thieves인데 무장 도둑, 무장 강도입니다. armed thieves죠. 무장 강도들이 descended on the helpless travelers. 힘없는 이 여행자들을 descend가 공격했다죠. 기습했답니다. 다시 할게요. armed thieves 뭐라고요? 무장되어진 강도란 뜻이에요. 됐습니다. 23번에 arrive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arrive는 자동사입니다. 보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arrive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인데요. 자동사만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 자동사는 뒤에 전치사가 나오게 돼 있죠. 자, 어디에 도착할 때 좁은 장소에 도착할 때는 at을 쓰고 넓은 장소에 도착할 때는 전사 in을 쓰시면 돼요. 어디에 도착하다. 예를 들면 야, 그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 그는 그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He arrived at the small village. 하지만 그는 그 도시에 도착했다 할 때는 He arrived in the city. 해서 이 도착하다 할 때 자동사기 때문에 전사 at 또는 in을 쓴다. 그런데 타동사인 reach와 구별하십시오. 타동사인 reach는 역시 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인데 이거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at이라든지 in을 쓰지 않는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세요.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7페이지입니다. What time does the plane arrive? 뉴욕이 아니고 arrive in 뉴욕이죠. 만약 이를 쓰기 싫다면 타동사인 reach를 쓰면 돼요. reach 뉴욕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24번에 as long as 밑줄 쫙.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자, as long as와 as well as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보시죠. 일로 와보세요.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as well as는 다른 뜻이에요. 이거는 뭐뭐 뿐만 아니라 이 뜻입니다. 뜻이 다르죠? 보십시오. 자, 이 as long as는 하나의 접속사로 봅니다. as long as는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뭐뭐 하는 한 또는 주어가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s long as가 이끄는 절은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반드시 대신한다.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 as long as가 이끄는 절은 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사이에 미래조동사 will 또는 shall을 쓰지 마라. 왜? 시간 부사절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못 쓰게 돼 있어요. 현재가 반드시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미래조동사 will 또는 shall을 삭제한다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as well as와 as long as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as long as 보십시오. We are going to the mountain tomorrow. 우리는 내일 그 산에 갈 것입니다. As long as in it, 그렇죠? want는 will not의 준말이야. W-O-N-T, want는 will not의 준말이니까 이건 미래조동사예요. 틀렸죠? 빼세요. 빼라고요. 대신 doesn't를 집어넣으세요. doesn't는 do의 현재형입니다. As long as it doesn't rain.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 한 그 산에 내일 올라갈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25번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보겠습니다. To be healthy 건강하다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having a sound mind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with a sound body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왜 틀렸을까요? 이 as well as 뒤에는 이 수일치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병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s well as 다음에 여기 with를 빼야 됩니다. 앞에도 with가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앞과 뒤가 동등한 병치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with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with가 없으면 뒤에도 with가 없는 거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 as well as는 일종의 접속사인데요. 앞의 구조와 뒤의 구조가 동등한 구조다 이거죠. 이걸 우리는 병치 구조라고 합니다. 앞에 with가 없으니까 뒤에도 with를 빼야지겠죠.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26번에 ask 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ask 가지고 뿌리 뽑읍시다. 이 ask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얼핏 보기는 쉽지만 이 어법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많이들 틀리는 부분이에요. 보십시오. 완벽하게 정리합시다. ask.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정리합시다. ask는 사형식 어법이 가장 많이 나와요. 사형식일 때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나오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누구에게 뭐뭐를 묻다 또는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접 목적어를 일단 A라고 하고 직접 목적어를 B라고 했을 때 A에게 B를 요청하다, 부탁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삼형식으로 전환시키면 이게 공식이에요. 삼형식으로 전환시키면 직접 목적어가 앞에 목적어 자리에 오겠죠. 그 다음에 이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겠죠. 이 중간에 of를 씁니다. 조심할 점은 to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ask A of B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A를 B에게 요청하다 ask A to B가 아니고 ask A of B 이 of 쓴다는 점 여기서 출제. 그래서 요거는 삼형식인데 A를 B에게 요청하다. 예를 들면 she 그녀는 asked me 내게 요청했어요. 내게 돈을 요청했어요. She asked me money. 이렇게 하면 자 그녀는 요청했다 사형식. me는 간접 목적어, money는 직접 목적어 구조죠. 내게 돈을 요청했어요. 이 문장을 삼형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she asked money of me란 말이야. of me. to me가 아니고 이 of를 to로 쓴 다음에 틀린 거 고치시오라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틀린 거 고치시오 시험 나왔을 때 of를 쓰면 답이 되는 거죠.
자, she asked 삼형식, she asked money. 그녀는 돈을 요청했어요. of me, to me가 아니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법, ask는 오형식 어법이 있습니다. 요게 또 중요한 어법이죠. ask가 오형식 어법일 때는 뒤에 명사 또는 대명사를 목적으로 쓴 다음에 잘 봐요. 그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 이때는 to가 전사가 아니고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목적어고 to 부정사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알겠죠? 이때는 묻다 이 뜻은 없어요. ask 목적어 to 부정사, to 원형.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he asked me to help.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요청했죠. 오형식이에요. me는 뭐다? 목적어. to help는 뭐다? 목적격 보호. 그녀는 내게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She asked me to help. 이때는 몇 형식? 오형식이죠. 자, 그 다음에 ask는 대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뒤에 접속사 대시이권은 대주어 동사 뭐다? 대절. 대절은 뭐다? 명사절. 명사절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삼형식에 속해요. ask는 삼형식 동사일 때 대절이 나올 수 있다. 접속사 대신 뭐 할 수 있다고?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올 수 있죠. 이때 조심할 거. ask는 요청하다기 때문에 주장, 명령, 제안, 요청 등의 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이 주어 동사 사이에 역시 should를 쓸 수 있어요. 당위성의 조동사 should를 쓰거나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해도 그 다음에 동사는 원형을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할 때 should 원형을 쓸 수 있다는 거 중요한 어법에 속하죠. 선생님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좀 많아요. ask는 일형식 동사, 즉 자동사 어법도 있어요. 그때 ask 뒤에 전사는 for가 나올 때가 있고요. after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먼저 ask for는 뭐뭐를 요청하다 이렇게 번역하시고요. ask after는 어떤 안부를 묻다, 무난하다 이렇게 번역하십시오. 그래서 누구의 안부를 묻다, ask after 누구누구. 그래서 ask after, ask for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ask 어법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문 같이 한번 보겠어요. The doctor, 그 의사는 asked, 요청했다. Some questions about my health. 내 건강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을 to me가 아니고 뭐다? of me. 다시 할게요. ask A of B. A를 B에게 묻다, 요청하다. ask A to me가 아니고 of me, of B. ask A of B, to가 아니고. 하지만 오형식일 때는 목적기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나오는 것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27번의 어슬리프 별 표시. 왜?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적중시켰던 문제인데요. 잘 보시기 바라요. 보시죠.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꾸준히 하나씩 하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461개를 완성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 2부와 3부의 문제 풀 때 답이 보이는 그런 흥분과 즐거움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이 461개를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끈기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어슬립 밑줄. 여러분, 이것은 형용사인데 잠이 든이라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서술 형용사라는 거죠.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서술 형용사라는 건 뭐냐면 보호로만 쓰이는 형용사를 말하죠. 즉 명사를 수식하지는 못하고 문장에서 보호 역할만 하는 형용사를 서술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서술 형용사 중에서 이 A로 시작되는 게 특히 많습니다. 이 어슬립 말고도 서술 형용사는 쭉 써볼게요. alive,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awake, 오케이. alike, afloat. 또 뭐 있을까요? aware, alone 등등 이렇게 A로 시작되는 형용사를 우리는
서술 형용사. 약간 문법 용어지만 요거는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출제 교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에 속합니다. 서술 형용사인 이 A로 시작된 형용사들은 절대 명사 앞에 못 쓴다. 다시 한번. 뒤에 이렇게 명사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명사 앞에 썼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절대 명사 앞에 못 씁니다. 명사 뒤에는 쓸 수 있어요. 명사를 앞에 쓰고 뒤에 쓰는 건 괜찮아. 하지만 절대 명사 앞에 못 쓴다. 즉 명사를 한정 수식을 못 해요. 좀 어려운 말로. 그럼 어떻게 해요? 명사 뒤에 쓸 수는 있어. 그리고 주로 보어로 쓰인단 말이야. 보어로 쓸 때 우리가 서술용법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잠든 아기라고 했을 때 asleep baby는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되잖아요. 잠든 아기요. 그거는 너나 되는 거지. 절대 asleep baby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sleeping baby. 잠든 아기는 sleeping baby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A로 시작되지 않으니까 명사 앞에서 수식 한정할 수 있지만 절대 A로 시작되는 이 서술형사는 명사 앞에 못 쓴단 말이야. 베이비는 명사잖아. 명사 앞에 A형 형용사는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살아있는 말 할 때 alive horse 하면 이게 틀린 건 이것도 저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alive horse가 아니고 이건 living horse로 바꿔야 돼. living horse, 살아있는 말.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 이와 같이 A형 형용사는 명사 앞에 못 쓴다. 대신 보어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아기는 잠들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이쪽으로 와보세요. The baby, 그 아기는 is asleep. 이런 식으로 보어 자리에는 쓸 수 있다면 보어 자리에는. 알겠지? 이와 같이 보어 자리에는 쓸 수 있지만 절대 명사 앞에는 못 쓴다. asleep, alive. alive는 살아있는. awake, 잠이 깬. like, 닮은, 똑같은. afloat, 물에 떠 있는, 물에 뜬. aware, 알고 있는. 쓰세요. 알고 있는. 필기하세요. 알고 있는. alone, 혼자인, 외로운. A로 시작된 용사는 다시 얘기한다. 명사 앞에 못 써. 명사 뒤에는 쓸 수 있어. 명사 앞에 못 써. 알겠지? 한정용법이 없기 때문이야. 서술용법만 있어. 비동사나 불완전 용사 뒤에서 보어로 쓰이는 거야. 알겠지? 절대 명사 앞에 못 써. 분명히 말했어. 이래도 틀린 사람 나와요. 용서치 않겠어요. 여러분들 쌤이 이렇게 강조했는데 만약에 시험에 틀리면 그 학생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강조했어요. 자, 책 보세요. 예문 보겠습니다. The asleep baby 안 된단 말이야. The sleeping baby. 그 잠든 아기는 looks so peaceful, 아주 평화롭게 보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28번 assure, 별 표시, 밑줄 쫙. 보증하다, 보장하다, 확신시키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 저번에 고려대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고대 가고 싶으세요? 이 문제를 맞춰야 돼요. 이 문제 틀리고 고대 간 사람 없어요. 반드시 어법을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대뿐만 아니에요. 탑10 대학 가려면 반드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assure라는 동사는 타동사예요. 보증하다, 확신시키다 이런 뜻인데 convince와 비슷한 뜻이야. convince, 확신시키다. 그리고 이제 상기시키다라는 단어, remind도 같은 어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통보하다는 단어, inform도 역시 같은 어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뜻은 다르지만 이 동사들은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하다, warn, 경고하다. 요거 같이 묶으세요. 이 동사들은 동일한 어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assure는 보증하다, convince는 확신시키다, remind는 상기시키다. 지금 필기하고 있지? 받아 쓰고 있겠지? 자, remind 상기시키다, inform 통보하다, warn 경고하다. 이 동사들은 어법이 있는데 다시 얘기한다. 저번에 고대에서 바로 이 assure가 출제됐고 convince도 나왔었어. 한국외대 마찬가지야. 그리고 탑7 대학, 탑10 대학 다 나왔던 문제들이야. 잘 봐요. 또 나와. 이 문법 문제, 어법 문제는 반드시 반복돼. 이 461개 중에서 반드시 되풀이 반복되게 되어 있어. 타동사라고 했지?
그럼 뒤에 목적어 나오지. 목적어를 A라고 할게. 그 목적어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 왜? 사람에게 보증하는 거고 사람에게 통보하는 거고 사람을 경고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잘 봐. 전치사 of를 써. 그래서 왜 써요? 쓰게 약속되어 있어. 그 다음에 뒤에 B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물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ssure A of B. A에게 B를 보증하다. convince A of B.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remind A of B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상기시키다. 기억나게 한다는 뜻이야.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remind. inform A of B. A에게 B를 통보하다. 통보하다. warn A of B. A에게 B를 경고하다. 이때 빈 곳에 뭐 쓴다고? of. 선생님, of 빼면 어떻게 될까요? 틀려. of 빼면 안 돼. of가 없으면 틀린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건 있어. A of B 대신에 이렇게 해도 돼. 요 A를 사람을 쓴 다음에 그 뒤에 of 대신에 대절을 쓸 수 있어. 접속사 대시 이끄는 주어 플러스 동사, 대절은 명사절이야. 명사절 대절을 써도 돼. 그러면 이것은 사형식 구조야. 앞에 있는 사람을 간접 목적으로 보고 대절을 직접 목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A에게 대디아를 보증하다, 확신시키다, 상기시키다, 통보하다, 경고하다. 그래서 이렇게 사형식 구조일 때는 반드시 대절이 직접 목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삼형식일 때는 사람을 목적으로 취한 다음에 of B라는 전면구가 나올 수 있어. 알겠지? 다시 합니다. A of B 또는 A 대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of 대신에 to 쓰면 안 될까요? 안 돼! of 빼면 안 돼! of를 빼면 B가 대절 형태로 돼야 돼. 근데 사실 저번에 솔직히 말할게, 쌤이. 이렇게 하면 이제 능동태 형태인데 실제로 저번에 고려대에서는 있잖아. 수동태로 나왔어, 수동태로. 여러분,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 뭐뭐 받거나 뭐뭐 되어지는 걸 수동태라고 그래. 그러면 assure나 convince나 remind 등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잘 봐요. 수동태로 출제가 잘 되거든요. 칠판 잘 보세요. 수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B동사가 나와요. 수동태니까. 수동태는 B가 나오고 동사는 과거 분사형 Pp형이 나오죠. be assured 이렇게 되죠. be assured. 그래서 보증받다, 보증되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be convinced. 확신받다, 확신되어지다. be convinced. 이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 원만 빼고 이거 다 출제됐었어요. 상위권 대학에서. be reminded, 상기되어지다, 기억나게 되어지다, be reminded. 그리고 통보받다, be informed. 그리고 경고받다, be warned. 이렇게 했을 때 수동태라고 하죠. 다시 한번. be 동사 뒤에 이렇게 ed가 붙은 과거 분사형이 나오면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는 뭐뭐 받거나 되어지거나 당하는 거죠. 수동태로 됐을 때는 목적어가 없죠. 선생님, 수동태는 왜 목적어가 없나요? 수동태는 왜 목적어가 없냐면 능동태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 자리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수동태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수동태가 될 때는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가 없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be assured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목적어 대신에 곧바로 of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e assured of 다음에 뭐뭐 be convinced of 뭐뭐를 확신받다, be reminded of 뭐뭐가 상기되어지다, 기억나게 되다, be informed of 뭐뭐를 통보받다, be warned of 뭐뭐를 경고받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대절이 나올 수도 있겠죠. 목적어는 없고요. 목적어는 주어 자리에 나간 게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be assured that 대디아를 보증받다, be convinced that 대디아를 확신받다, be reminded that 대디아를 기억나게 되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수동태형을 반드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정리하고 계시죠? 노트에다가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그 노트는 여러분들 시험장까지 따라갈 거예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료가 될 겁니다. 정리 잘하세요. 쌤은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을 정리해 줍니다. 선생님 강의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좀 타이트하죠? 하지만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합격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조금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학생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자신감과 끈기를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수동태가 주로 나온다.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고 곧바로 어브나 대절이 나오는 요 구성을 잘 봐두십시오.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28번 assure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He assured of 주어. 이건 능동태잖아. 능동태는 of 쓰면 안 돼. 밑에 거 보세요. He assured us가 목적어야. 그는 우리에게 보증했죠. Of his ability. 그의 능력을 보증했어요.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그는 우리에게 보증해 주었다는 거죠. 알겠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29번에 attempt 밑줄. attempt는 이제 주로 명사로 쓰여가지고 시도라는 뜻일 때가 많은데요. 동사도 돼요. 동사할 때는 시도하다고, 명사할 때는 시도라는 뜻인데 요거는 요 이디엄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주로 이디엄으로 많이 쓰입니다. in an attempt. 다시 한번. in an attempt to. 요거 쭉 읽어서 읽으면 in an attempt. 뭐뭐 하려는 시도에서. 뭐뭐 하려는 시도에서. 이렇게 되겠죠. in an attempt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용법입니다. 뭐뭐 하려는 시도에서. in an attempt. 물론 attempt는 동사도 돼요. 동사로 쓰일 때는 그냥 시도하다라는 동사죠. attempt. 자,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e government, 정부는 announced big tax cut, 큰 세금 감면을 발표했습니다. In an attempt of가 아니고 in an attempt to. 자, 선생님 따라봐. in an attempt. in an attempt. 뭐뭐 하려는 시도에서. in an attempt to regain. 다시 되찾으려는 시도에서. It's lost popularity. 잃어버린 인기를, popularity를 되찾으려는 시도에서. 알겠죠? 그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attend, 별표시 2개. 왜?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별표시 2개, attend. 자, 이것은 어법이 많아요.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attend. 이 단어는요, 타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요,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뜻이 달라요. 자동사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물 셀 틈 없이 정리합시다. 자, attend가 타동사 할 때는 뒤에 전사 안 나오고요, 이 attend가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할 때는 어디에 참석하답니다. 예를 들면 모임에 참석하다, attend a meeting. 반면에 attend가 자동사 할 때는 전사 to가 나올 때가 있고 on이 나올 때가 있어요. 뜻이 달라요. attend to 뭐뭐 할 때는 뭐뭐에 주의하다, 주목하다. attend on은 시중들다, 돌보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이 attend가 타동사 할 때는 참석하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셔야 돼.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그냥 구조만 보지 말고 이 읽고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 이게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돼. 예를 들면 뒤에 만약에 the meeting 이런 말이 나왔어. meeting. 그러면 모임은 참석하는 거잖아. 이때는 attend the meeting 앞에 to 쓰면 틀려. to가 있으면 땡 하고 틀린단 말이야. 그냥 attend the meeting이야. 그러나 만약에 야, 내 말에 좀 주의해라. 그때는 attend to me, attend to me, attend to my words 이런 식으로 주의하다라는 뜻일 때는 attend to란 말이야. attend to를 pay attention to라고 바꾸기도 하죠. pay attention to. 뭐뭐에 주의하다. pay attention to. 이때 이 attention이 바로 이 attend의 명사형이에요. pay attention to라고도 하고요. give attention to라고도 해요. give attention to. 뭐뭐에 주의하다. 우리 그 공항에 가시면요. Ladies and gentlemen, your attention please. 이런 말 들어봤죠? 그때 attention은 뭡니까? 주의, 주목이란 뜻이죠. pay attention to나 give attention to 할 때 이때는 to가 붙죠. 어디에 주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석은 뭐라고요? 참석은 이제 attend the meeting 할 때는 타동사라고 했죠.
참석이라는 명사는 attendance예요. 참고로 참석이라는 명사는 attendance. 그 다음에 주의라는 명사는 attention.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ttend on은 뭐냐면요. 시중들다, 돌보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뒤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the patient 이런 말 나왔어요. patient가 뭐예요? 환자. 그러면 환자는 어떡합니까? 돌보고 시중들고 도와줘야죠. 그때는 attend on the patient. 그리고 attend on the table. 테이블에 시중을 들다. 뒤에 더 테이블 나올 때는 당연히 attend on이에요. 왜? 테이블에 시중을 드는 거니까요. attend on the table. 외우세요. attend on the patient. 환자에게 시중 들다. attend on the table. 테이블을 시중 들다. 이렇게 해서 이 attend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 예문 같이 한번 보겠어요. Please let me know. 저에게 알려주세요. If you are unable to. 당신이 뭐뭐 할 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attend 다음에 s 삭제. 세미나에 참석하다. attend the seminar. 타동사죠. 참석하다. attend the seminar. s를 뺍니다. s는 안 돼요. 자, 31번의 attention은 바로 attend의 명사형이죠. 주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밑줄 pay attention to 밑줄 주의하다. 이때 attention은 불가사 명사니까 unattention 그러면 안 돼요. 또 s 붙여도 안 됩니다. People should pay attention on이 아니고 to라니까 pay attention to what they are talking about. R을 집어넣으세요. What they are talking about.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할 때 what they are talking about 이렇게 되겠죠. 32번의 authority. 권위, 직권, 권한의 뜻인데 authorities라고 할 때는요. 앞에 덜을 붙여갖고 당국이란 뜻이에요. 당국. The authorities는 당국이에요. 예를 들면 the health authority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health authorities라고 해야 돼요. 뭐죠? 보건당국이란 뜻이에요. The health authorities, 보건당국은 investigating the matter, 그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이거죠. 또 한 가지 필기하세요. 관계당국이라는 표현은요. The authorities concerned라고 합니다. 필기. 알겠죠? 이건 뭐라고요? 관계당국. The authorities concerned. 하나의 수고로 외우세요. 됐죠?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3번에 avoid 밑줄 그리고 별 표시. 뭐만 하는 것을 피하다. avoid. 여러분들 이거 동명사 목적으로 취한 동사로 가장 유명한 겁니다. 어법 정리도 바로 그겁니다. 칠판 보시죠. 칠판. avoid라는 동사는 뭐뭐를 회피하다, 피하다 이 뜻인데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to 부정사가 나오지 못하고 동명사가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avoid죠. 여러분들 원래 회피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부정사는 못 오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그는 밖에 나가는 것을 피했어요. He avoided going out이죠. to가 out이 아니고요. 이때 avoid 대신에 동의어로 evade가 있고요. 또 한 가지 help란 동사가 있어요. help는 뒤에 가서 또 나올 텐데요. 원래 돕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피하다의 뜻도 있어요. 특히 앞에 cannot이라는 조동사 붙을 때는 cannot help ing 해가지고 뭐뭐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의 뜻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help는 avoid의 뜻인데 뒤에 또 나오니까 일단 예습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책 보겠습니다. I avoid to say가 아니고 I avoid saying으로 빨리 바꾸란 말이야. I avoid saying anything. 난 어떤 것을 말하기를 피한다. That might give offense. 그래서 성나게 할 수 있는, 남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을 하기를 피한다 이 뜻입니다. 34번에 await 밑줄 기다리다. 타동사. 쓰세요. 타동사. 칠판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다리다라고 할 때는 wait라는 동사를 많이 쓰는데요. wait는 자동사죠. wait는 뒤에 for를 쓰죠. 자동사니까. 그러나 await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로 약속되어 있어요. 타동사는 뒤에 전사를 못 쓰게 돼 있죠. 만약 await는 뒤에 for를 쓰면 무조건 틀려요. 안 됩니다. never. 절대 안 돼요. wait for로 바꾸세요. 근데 wait on은 뭡니까? wait on은 다른 뜻이야.
wait on은 달라요. wait for는 기다리다고요. await도 역시 기다리다 이 뜻인데요. wait on은 시중들다 이 뜻입니다. 돌보다 이 뜻이에요. 자, 방금 전에 배웠던 attend on의 동의어입니다. 또는 serve라고도 하죠. 시중들다 serve. 이와 같이 구별하십시오. wait for는 기다리다인데 이 wait는 for와 함께 쓰이죠. await는 for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왜? 타동사로 약속되어 있죠. 문법이나 어법은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약속이에요. 정해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wait는 for와 함께 await는 for가 붙으면 틀린다. 그리고 wait on이라는 표현은 시중들다라는 뜻이니까 문맥을 보시고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십시오. 예문들 할게요. I waited for 틀리단 말이야. await가 아니고 wait로 바꾸든지 아니면 for를 빼든지 하십시오. I awaited a taxi. 나는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To come at a taxi stand.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가 오기를 기다렸죠. 35번에 aware 밑줄. 이것도 봐봐. A가 시작됐죠. 이거는 서술 형사입니다. 뭐뭐를 알다, 알아차리다. 칠판 봐주세요. A로 시작되는 서술 형사는 아까 asleep도 나왔지만 주로 be 동사 뒤에서 보어로 쓰이는 거죠. be aware 다음에 이제 of까지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be aware of 이렇게 외우세요. 뭐뭐를 알고 있다. 뭐뭐를 의식하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뭐를 알고 있다. 다시 한번 be aware of. 이때 이 of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동명사가 나오겠죠. 근데 be aware 다음에 대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대절 나올 때는 그 앞에다가 of 쓰지 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다시 할게. be aware of 할 때는 ing나 명사인데 be aware 다음에 대절도 나올 수 있거든. 대대를 알고 있다 할 때 대절 나올 때는 of 쓰지 말란 말이야. 왜? 대답에는 전사를 원래 못 쓰게 돼 있어. be aware 대시야. be aware of 대시 아니고 알겠지? 그리고 서술형사는 절대 곧바로 뒤에 명사 나오면 안 돼. 예, of가 나올 수 있죠? 보시죠.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 was not aware for가 아니고 of란 말이야. I was not aware of his being so unpopular among his colleagues.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가 그렇게 인기 없을지는 내가 잘 몰랐다 이 뜻이죠. 36번에 백이지는 272번에 그 러기지와 함께 같이 묶어서 암기하세요. 이 러기지란 말하고 여기 나와 있는 백이지는 둘 다 짐이란 뜻이에요. 수화물 또는 짐이란 뜻인데요. 이거는 불가산 명사, 세지 못하는 명사입니다. 앞에다가 어를 붙이면 안 돼요. 세지 못해요. 한 개, 두 개 못 세요. 복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이면 안 돼요. 여기 s 붙이면 틀립니다. 그래서 불가산 명사로서 이거는 짐, 수화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백이지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러기지라고 쓸 때가 많습니다. 불가산 명사입니다. 예문 같이 한번 보겠어요. He was kind enough. 그는 충분히 친절했죠. To carry my baggages가 아니고 bagage. 알겠지? bagage. 그래서 s를 뺀다. 쌤 그러면요. 편의시험에 자주 나오는 불가산 명사는 bagage, 러기지 말고 또 뭐 있습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한번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의류란 단어, clothing. 불가산 명사입니다. 자, 쌤이 지금부터 중요 불가산 명사들 정리할게요. 다시 말하면 앞에 어를 못 붙이는 복수어미 s를 못 붙이는 중요 불가산 명사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들이요. clothing, 의류. 지금 clothes란 말은 있잖아요. 그건 다른 뜻이야. clothes란 말은 이것은 옷이란 뜻이야. 옷. 이거는 s가 붙어요. 그리고 clothing은 의류란 뜻이야. 그러면 clothes는 뭐예요? clothes는 옷감이란 뜻이고요. 천이란 뜻도 있죠. 자, 구별합니다. clothing은 의류, 어나 s 못 붙인다. clothes는 뭐라고? 옷. clothes는 옷감이나 천. 그리고 여러분, furniture 아실 거예요. 가구.
이 furniture가 요게 불가산 명사야. 선생님, 가구가 왜요? 예, 불가산 명사로 규정되어 있어요. 약속이에요. furniture. 이것도 역시 언어에서 못 붙이는 거야. 가구. 그리고 이제 정보란 뜻, information도 불가산 명사예요. information, 정보. 그리고 여러분 조심할 게 있는데, 우리 사전을 보시면 다른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equipment는 불가산 명사로 시험에 나옵니다. equipment. 이 단어는 어나 s를 붙이면 안 돼요. 예, 설비, 장비란 뜻입니다. 선생님, 사전 보니까요, equipment, s 붙일 때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표준어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스탠다드 어법은 아니기 때문에 표준어법에서는 이걸 불가산 명사로 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는 비표준어법까지도 정리될 때가 많기 때문에 편입시험 보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편입문법 문제는 반드시 뭐다? 표준어법을 출제합니다. 사전에 나와 있더라도 틀리는 경우는요, 사전에는 비표준어법도 정리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두꺼운 사전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불가산 명사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하겠는데, ry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요. 이 ry를 붙이면 뭐뭐류라는 뜻이 됩니다. 뭐뭐류. 예를 들면 머시너리, 기계류.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 문구류, 이런 것들. 이렇게 ry로 끝나는 명사도 전부 다 불가산 명사입니다. 어나 s를 붙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쓴 건 전부 다 어나 s를 붙이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필기할 때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 쓴 것들은 전부 다 앞에 어를 붙인다든지 뒤에 복소미 s를 붙이면 안 된다라고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가산 명사라고 써 놓으세요. 세지 못하는 명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불가산 명사를 지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equipment, machinery, station 또 뭐 있을까요? poetry. C, 일로 와봐요. poetry. 선생님, poetry하고 poem하고 어떻게 틀려요? 다르죠. poem은 이건 보통 명사인데요. 이건 시란 뜻이니까요. 이거는 한 편, 두 편 셀 수 있어요. a poem, two poems 가능해요. 하지만 poetry는 시를 집합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시가 문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집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poetry 한다든지 poetry즈 하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어를 붙이고 싶으면 poem이라는 보통 명사 쓰십시오. 한 편의 시, a poem. 두 편의 시는 two poems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poetry는 절대 어나 s를 못 붙여요. 그리고 scenery, 경치란 뜻이죠. scenery 쓰세요. 그리고 도자기류 할 때 뭡니까? 파터리, 도자기류. 그리고 보석류 할 때 주얼리. 주얼까지는 보통 명사인데요. 주얼이나 주얼스가 되는데 주얼리라고 ry를 붙일 때는요, 불가산 명사가 되는 거죠. 이 ry는 뭐뭐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합명사로서 불가산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얼리는 어가 붙으면 틀려요. s가 붙으면 안 되는 거죠. 파터리도 마찬가지예요. 파터리 하면 안 돼요. s 붙이면 안 돼요. 팟은 되죠. 팟은 보통 명사죠. 팟, 도자기 한 개. 시너리도 앞에 붙이면 안 돼요. equipment도 붙이면 안 되고요. 내가 이렇게 굳이 써준 이유는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이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불가산 명사는 편입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문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대기자 앞에다가 어를 못 붙이고 s를 못 붙인다. 알겠죠? 자, 이제 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벤. 벤은 타동사 할 때는 금지하다. 그 다음에 명사 할 때는 금지. 그래서 명사 할 때는 ban on something, 몸에 대한 금지, on이 붙는데 동사로 쓰일 때는 on을 붙이면 안 돼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Our state, 우리 주는 is considering, 고려하고 있다. ban은 명사로 쓰인 거예요. 금지죠. ban on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of가 아니고 외워. ban on something, 몸에 대한 금지. ban on cell phones while driving. 운전 중에는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고려 중이다. 해서 ban on something, 뭐뭐에 대한 금지. 알겠죠?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때는요. 집 한번 보세요. 만약에 ban이 동사로 쓰일 때는 타동사야. 그때는 목적어 A 다음에 그때는 from이 나와. 이때는 A를 B하지 못하게 금지하다야. 여기서 ban은 prevent하고 같아. prevent A from B 또는 prohibit A from B. A를 B하지 못하게 금지하다, 막다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이 타동사 할 때는 A from B지만 ban이라는 명사로 쓰일 때는 이때는 금지라는 명사거든. 그때는 on something이란 말이야. 뭐뭐에 대한 금지. ban on something. 그래서 우리가 금지를 철폐하다라고 할 때는 lift. 이것도 필기해두세요. lift the ban on something. 이거는 뭐뭐에 대한 금지를 철폐하다. lift는 이제 들어 올려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lift the ban on 하면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야. 뭐뭐의 금지를 철폐하다. 뭐뭐에 대한 금지를 철폐하다. 그리고 만약에 금지를 행하다 할 때는 뭘 쓰냐면 그때는 put a ban on 하면 돼. 이것도 그냥 수고를 외우자. 이게 낫겠다. 자, 이걸 수고를 외우세요. put a ban on 아니면 lay a ban on 외우세요. put a ban on, lay a ban on. 뭐뭐를 금지하다. lift 이땐 더야. lift the ban on something. 뭐뭐에 대한 금지를 철폐하다. 뭐뭐에 대한 금지를 이제 취하시키는 거야. 하지만 put이나 lay는 어를 쓴 다음에 ban on인데 이거는 뭐뭐에 대한 금지를 가하는 거지. 금지를 하는 거지. lift는 철폐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요 수고들까지 다 정리하셔야 돼요. 필기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우리 다음 4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4회 때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우리 4회에서 봅시다.